이순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순간에 대한 조용한 후회였습니다. 이순재는 1934년 11월 16일 함경북도 회령 현재는 북한에서 태어났으며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작은 부동산 사업을 했고 그의 아버지는 비누 제조업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더 넓은 삶,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무대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촬영장에서 바쁜 몇 년, 역할을 연습하기 위한 긴 밤, 홍보를 위한 긴 여행 등으로 그는 최희정과 두 자녀의 품에서 멀어졌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오면 아들과 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자란 것을 발견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 밝고 성격이 사려 깊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왜 항상 집을 비우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꼭 껴안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갈까봐 두려워하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들, 그 포옹은 이순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정말 좋은 아버지인지, 헌신적인 남편인지, 아니면 그들의 삶 속에 희미한 그림자일 뿐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슬픔은 그가 열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묵묵히 자신을 희생한 최희정이라는 여자를 떠올리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때때로 그가 지울 수 없는 외로움을 드러냈다. 그 슬픔은 가족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6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배우로서 이순재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수백 가지 역할을 통해 자신을 사랑했던 관객들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헌신은 때로는 그를 지치게 만들곤 했습니다. 마치 결승선이 없는 경주를 하는 것처럼요. 무대 조명이 꺼지고 방에 혼자 앉아 이 모든 희생이 가치 있는 일인지 궁금해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큰 슬픔은 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순재의 경력은 빛나는 정점과 어두운 골짜기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961년 KBS 드라마 나도 인간이 될까요? 에서 조연을 맡으며 연기계에 데뷔했다. 당시는 한국 텔레비전이 초기 단계였고 서울대에서 철학 학위를 받은 이순재는 감히 누구도 가지 못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연기를 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연기를 통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기쁨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 첫 번째 역할이 60년 이상 이어지는 경력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순재가 대형 스크린에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는 다수의 영화에 참여하였는데 가장 두드러진 작품은 유현목 감독의 불내전이다. 그 역할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기라는 예술의 깊이를 탐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캐릭터에 몰입하는 법을 배웠고 각각의 표정과 몸짓으로 별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영화 산업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흥행에 실패한 영화도 있고 비평가들에게 비판을 받은 역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순재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한 번은 혹독한 리뷰를 읽은 후 차 안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이순재는 텔레비전으로 전향하여 새로운 무대를 찾아 빛났다. 유호 작가의 살아있는 그대로, 김수현 작가의 풍우나, 사랑이 뭐길래 등의 드라마가 그에게 한국 전역의 시청자들의 사랑을 안겨주었다. 특히 허준의 후예에서의 그의 역할은 그를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그는 연기를 할 뿐만 아니라 캐릭터에 녹아들어 보기 드문 감정적 깊이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 이순재는 쉬지 않고 연습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한 번은 사랑이란 무엇인가에서 감정적인 장면을 촬영하던 중
그는 대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 캐릭터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항상 노력하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아버지를 그 캐릭터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순재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손을 댔다. 그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하지만 그에게 정치는 낯선 세계였다. 그는 그 환경을 너무 황량하다고 불렀고 예술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임기를 마친 후 그는 정치를 그만두고 무대와 스크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밤이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강점은 연설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2011년 영화 레이트 블루머에서의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강풀의 웹툰 사랑해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노인들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이순재에게 이 역할은 빛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과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가 제작비의 4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며 큰 인기를 끌자 이순재는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성공 때문에 울지 않았지만 젊은 세대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을 때에도 삶은 여전히 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반짝이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지 못한 일부 TV 시리즈와 같은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하지 못한 역할들이 있다고 느낀다. 그는 매번 앉아서 각 장면을 검토하며 자신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헌신은 때때로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한 번은 영화 하이킥에서 긴 장면을 촬영한 뒤 지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승무원들에게 괜찮다고 잠깐 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순재가 늘 바라는 성과는 단순한 상이나 인정이 아니다. 그에게 가장 큰 업적은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켜 웃음, 눈물, 성찰의 순간을 선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배우는 단순히 스토리텔러가 아니라 연결자이기도 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역할은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이킥에서 엄격한 아버지 역을 맡아 이산의 강력한 왕은 항상 자신의 캐릭터를 생생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는 또한 예술계에서 유산을 남기기를 열망했습니다. 이순재 감독은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이자 가천대학교 명예교수로서 오랜 세월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왔습니다. 그는 연기는 단지 기술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도 중요하다고 믿는다. 어느 날 한 학생이 그에게 울음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조언은 간단하지만 심오하며 많은 젊은 배우들에게 지침이 되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가 항상 목표로 삼았던 또 다른 업적은 사회가 노인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레이트 블루머스와 리얼리티 쇼 꽃보다 할배를 통해 나이가 열정과 꿈의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꽃보다 할배에서 신구, 박근형, 백일섭 등 원로 배우들과 함께 프랑스부터 스페인까지 전 세계를 여행하며 관객들에게 웃음과 영감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여행은 단순히 발견의 여정이 아니라 70세든 90세든 인생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순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업적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아이들과 아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그는 최희정 옆에 앉아 그녀가 그날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단순하지만 그런 순간을 그는 보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아들과 딸이 아버지가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일 때문에 가끔 자리를 비울 때도 있었지만요. 이순재의 사랑과 결혼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어려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대학 시절 극단에서 친구의 소개로 최희정을 만났다. 그녀는 극단원의 여동생으로 이순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온화함과 지성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몇 년간의 교제 후 그가 재정적으로 더 안정되었을 때인 1966년에 결혼했습니다. 이순재에게 최희정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항상 그의 뒤에 서서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순재는 바쁜 업무 일정 때문에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희정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결코 그에게 외로움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연기가 그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빛날 수 있도록 조용한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재는 예민함으로 언제나 그런 순간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집에 돌아와서 그녀가 창가에 혼자 앉아 눈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녀를 꼭 껴안았고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순재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슬퍼했던 점은 최희정과 진정으로 화해하지 못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그녀가 자신이 아는 가장 강한 여성이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못한 것이 두려웠다고도 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휴일과 추억이 있었지만 그는 그녀를 홀로 남겨두고 촬영장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그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는 그것을 숨길